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터의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개 틀렸죠. 네, 좀 아쉽네요, 저는.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이번 주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달러원 환율 저점이 1178원, 고점은 1195.80, 그 다음에 오늘 금요일 종가는 1189.60원이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외국인 코스피 왜 이렇게 팔아요? 네, 오늘 멈췄나요? 어제 잦아들고 오늘 멈췄습니다. 오늘은 순매수였고요. 어제는 약간 또 순매도. 한 달 내내 팔았네요. 한 달 내내 팔았죠. 네. 그래서 결국 좀 빠질 것 같던 환율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 왜? 니네 통화 약세, 그러니까 환율 조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올랐고, 그 다음 날은 또 이제 나토에 가가지고 나한텐 데드라인이 없다.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데드라인이 없으니까 대선 이후에 합의를 할 수도 있다. 이건 자기가 재선된다는 거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허세인데, 그랬더니 이번에 안 하나? 그래서 또 이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또 올랐고요. 중국에서는 그럼 우리도 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익명의 관계자들은 계속 그래도 무역 합의에는 근접해 있다는 뉴스를 내보내면서 약간 상승세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트럼프는요, 미국의 몰락을 상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짜증. 미국의 위상이 좀 국제적인 위상이 좀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어제도 기사 보니까 나토 거기 캐나다 총리랑 네덜란드, 프랑스 이쪽 그 정상들이랑 트럼프 뒷담화를 까다가 트럼프가 알아버려서 삐져서 기자회견 안 하고 집에 갔다. 이런 거 보면은 좀 우스꽝스럽죠. 미국이 그 선도 국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맨날 그래도 트럼프를 좀 믿고 결국 할 거다.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뭐냐. 사실 지금 그걸 예측하는 게 제일 금융시장 참가자들로서도 중요한데 믿음직하지가 않아요. 사실 안 믿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맨날 약속 뒤집고 이번에도 뒷담화 나온 게 뭐였냐면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40분씩이나 하느라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늦었다 이런 뒷담화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빡쳐가지고 그럼 나 그 다음 기자회견 안 하고 집에 가겠다 가버렸잖아요. 될 거예요. 스몰딜은 된다고 봅니다. 되긴 되는데 네, 그렇죠. 자꾸 이제 강대강으로 이렇게 자존심 싸움 하는 거죠. 자존심 싸움하고 계속되는 잡음, 이것 때문에 이제 최종 서명이 15일 전에는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15일에 추가 관세가 예정되어 있죠. 네. 미국이 대중국 추가 관세 12월 15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그럴까요? 네, 일주일 조금 더 남았는데 15일 날까지 안 되면서 관세 부과가 된다면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럴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약간 몇 가지 이제 잘 되는 케이스, 안 되는 케이스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저는 도장을 찍는다 이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자동차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했던 게 사실은 이제 6개월이 지나서 11월 며칠까지였는데 그게 아무 얘기 없이 지나갔어요. 아무 얘기가 없었다는 이번에도 것은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의 시간을 이제 법적으로 6개월간의 검토 기간 같은 게 있었는데 이날까지 아무 발표가 없으니까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는 못하게 되었다. 법적으로. 그런 거죠. 무역 합의에 대해서도 그냥 당일날 아침에 트럼프가 중국이랑 얘기가 아직 되고 있으니까 요 관세는 유예하겠다. 얼마? 2주 유예하겠다. 이럴 연말까지. 수 있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가지 않을까. 그거는 환호할 뉴스도 아니고 예상 그 정도가 이제 예상되는 뉴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격적인 예상을 많이 하다가 후퇴하기로 했습니다. 믿음직하지가 않아요. 일단은 시장의 충격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트럼프가 이제 좀 더 모험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15일 전에 할 가능성을 저는 한 70% 정도 보고 나머지 30%는 말씀하신 대로 유예하면서 조금 더 협상을 하는
좀 그 정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이제 미국의 소비가 많아지는 시즌인데 그때 이제 갑자기 관세 부과로 인해서 물품 가격이 오르게 되면 뭐 소비가 늘지 않고 그러니까 예정돼서 소비를 하지 않고 이러면은 이제 미국 경제에 안 좋은 거가 되니까. 아 근데 저는 사실 좀 그것도 웃긴 게 이미 다 수입 미리 해놨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미국에서 나왔는데 관세를 올려도 이미 다 수입을 해놨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열린 결말이에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결국 믿음직하지 못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트럼프가 뭐 많은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믿음직하지가 않으니까 협상도 잘 안 되고 협상해봤자 또 뒤집어서 깰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뭔가 이 협상의 합의에 이르더라도 그걸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트럼프한테 다른 모든 사람이 갖고 있지 않다는 거는 결국 협상을 하지 않고 다른 길,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있게 만드는 그리고 결국 저 미국 애들 못 믿을 애들이다 뭐 이러면서 좀 미국의 이 뭐랄까 파워나 위상이 되게 약화가 되는 뭐 그런 단계 모두들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먼저 12월 4일 날 제레미 시겔이라는 와트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날이 이제 트럼프가 나한텐 데드라인이 없고 내년 대선 이후에 중국과 무역 합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자 무역 합의가 15일까지 되지 않으면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그때는 증시가 큰 타격을 받아야 되니까 머물러야 될지 모르겠다. 증시를 떠나라는 얘기죠. 하지만 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이게 맞다고 보입니다. 트럼프가 했던 말을 표면적으로만 해석하면 뭐 15일까지 할 이유는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 트럼프 본인도 지금 모르는 게 아닌가.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 자기가 모르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 기사도 말면 이렇게 끝나요. 솔직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합의를 앞두고 정말로 거칠게 나오는 협상 전략인 걸로 보인다. 면서 그가 올해 합의에 이를 거라고 본다. 과연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다음 기사 넘어가기 전에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는 중국이 그 미국산 농산물의 일부 관세를 이제 면제한다는 그렇죠. 네. 그게 아마 오후 2시 이후에 나오면서 그때 이제 증시가 조금 더 오르고 오늘 증시 괜찮았잖아요. 오늘 증시 괜찮았죠. 1% 가까이 올랐죠. 1% 살짝 넘긴 수준까지 올라서 마감이 됐고 환율도 좀 빠져서 그거는 오후에 나온 뉴스니까요. 참고하시고 뭐 이런 실제로 뭐가 되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금 이제 마음이 안심이 좀 되고 실제 뭘 했구나 말만 하는 거 말고 일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근데 말은 믿지 않으려고요. 저는 말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일단 뷰대로 밀고 나갈 볼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이런 사람도 그 미중 무역 협의가 안 되면 증시에서 다들 떠나야 된다. 이렇게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다 그럴 거니까. 그렇다면 트럼프가 과연 그걸 원하느냐? 그렇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어쨌건 일단은 스몰 딜, 미중 무역 합의 스몰 딜이라도 하지 않겠는가. 이거라도 일단 하고 뭐 다시 싸우던지 쉬던지 좀 그렇게 하자 럼프야. 럼프 형 진짜 힘들어요. 짜증나 진짜. 맨날 왜 지치네요. 뒤집고 좀 피곤합니다. 진짜로 시장에 지금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합의에 실제로 이른다면 다음 주 중에 상당한 서프라이즈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뭐죠? 다음 기사는 이제 또 인포맥스의 달리오의 배팅과 볼포칼립스 공포 이러면서 자 이제 레이 달리오라는 이 헤지펀드 제왕이라는 유명한 분이에요. 미국 증시의 급락 흐름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사람이 운영하는 펀드가 헤지 펀드가 내년 3월까지 주가 하락을 예상해서 15억 달러 1조 뭐 한 7, 8천억 되겠죠? 이 정도를 베팅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기사가 나오니까 본인은 부인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베팅을 한 적은 분명히 없다. 하지만
자기네 펀드에는 뭐 여러 포지션이 있고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뭐 그러니까 베팅을 했는지 베팅한 건 아니야. 포지션은 잡았어. 나 하긴 했다. 그 포지션 잡았지만 그게 베팅은 아니다. 그렇죠. 해지 이제 목적이다. 뭔가 하긴 했으니까 이제 10억 달러라는 구체적 숫자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 저 사람이 주가 하락에 베팅을 했구나 라고 그러면서 그런 신호를 보면서 그러면서 네 동일 변동성 만기에 네. 그 풋옵션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몰렸다는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몰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주가 하락 예측하면서 유명한 헤지 펀드 매니저가 했으니 따라 하는 거죠. 아, 그렇죠. 뭐 사단이 뭐 냄새를 맡았나 보다 하면서 그 S&P 500 풋옵션에 3월 만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에 맞아요. 어마어마한 그 매수세가 몰려서 풋옵션을 매수한다는 거는 그 주가 지수가 하락하는데 베팅하는 건데 그 풋옵션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일정 만기에 정해진 가격으로 기초 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주식이 10,000원인데 10,000원에 내년 3월에 10,000원에 팔 권리를 네, 사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주식이 5,000원이 됐다. 난 10,000원에 팔 수 있으니까 좋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프리미엄을 주고 그 권한을 사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이제 권한을 사는 건데, 요 풋옵션 매수가 좀 이렇게 인기가 있을 만한 그 이유는 증시가 급락을 하면은 보통 그 오를 때보다 급락할 때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 훨씬 더 이제 기대 이익이 요만한 프리미엄을 주고 샀는데 약간 복권 같은 거예요. 한 뭐 10,000원짜리 샀는데 이게 뭐 수백억짜리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는 옵션이다 보니 상품이다 보니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많이 매수세가 몰렸다 그런 얘기가 또 나오면서 여기는 이제 볼포칼립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변동성 재앙 이렇게 나오네요. 이제 18년 2월 작년 2월에 이제 그 장기간 동안 빅스라는 그 변동성 지수가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의 변동성 지수인데 이 지수, 이 공포 지수 가지고도 거래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 공포 지수가 상당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구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됐어요. 한마디로 증시가 이제 해피하니까 공포 지수는 낮게 유지가 되고 이거 뭐 계속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는 안심을 하면서 그 공포 지수를 매도하면서 나한테 프리미엄을 갖고 와라. 프리미엄을 챙기면서 계속 아무 일이 없으니까 뭐 사단이 안 나니까 이벤트 발생은 안 하고 프리미엄 받은 거는 계속 짭짤하니 그렇게 계속 그 관습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작년 2월에 다우가 375라고 나왔어요. 1000포인트 넘게 급락하면서 이 공포 지수가 말도 안 되게 완전 피레침이 됐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피레침이고요. 네, 확 올라서 요 이유 중에 하나는 공포 지수 자체가 올라간 것도 맞지만 그렇게 풋옵션 그 공포 지수를 매도하는 옵션을 팔았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되돌리는 반대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묻지마 매수라는 거. 왜냐면 옵션을 팔게 되면은 나한테 프리미엄은 떨어지지만 기대 손실은 무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막 그냥 부르는 게 가.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런 게 이제 변동성 재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메이달류는 이제 어느 정도 하방에 좀 베팅을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기사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어떻게 계속 오르겠어요? 빠질 수도 있죠. 뭐 계속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했을 때가 한참 있었는데, 그거에 비한다면 좀 빠질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언제 빠져도 사실 이상하진 않은데 그렇죠. 우리는 오른 것도 없는데 얘들 빠지면 같이 빠질까봐. 그러니까요. 원래 미국의 선진국 증시가 바닥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고 빠지면은 그 자금이 이제 우리 이머징 쪽으로 이제 돌아가서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요즘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우리만 빼고 선순환하는. 우리 빼고 자기들 주식 샀다, 채권 샀다, 주식 샀다, 채권 샀다 이러다가 대만 이런 데는 막 계속 주가 올라가고 막 그러던데 우리랑 비슷한 규모의 더 작은 나라인데 일본도 오르고 일본도 잘 오르고 우리나라만 너무 소외된 거 우리 같아요. 코스피 정말 코리아 패싱이 미치겠어요. 코스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달 내내 팔아요 외국인들 진짜. 좀 좋은 날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주 환율 다음 주 환율,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네, 네. 자, 무슨 일이 있냐면, 근데 별건 아니고, 이게 별거 아니라고 말할 줄 몰랐는데, 자, 오늘 밤에 미국 고용지표, 월초 금요일날 나오는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미국 FOMC도 열립니다. 안 중요해요. 오로지 미중 무역 협상. 트럼프는, 중국 니네가 숙이고 들어오면, 뭐, 굿딜은, 나한테 굿딜은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내가 급할 건 없다. 사실 뭐 그것도 맞아요. 뭐, 대선 전까지 아직 시간은 1년 정도 남아있고 하니까. 중국은 어떠냐? 힘들어요. 네, 중국은 확실히 좀 힘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뭐 이제 중국의 은행들의 뭐 뱅크로는 사실 되게 큰일이거든요. 네. 내 예금 빨리 찾아와야지 이런 거니까. 근데 중국이 적당히만 미국이 중국을 적당히만 흔들면은 그냥 알겠어 해줄게 하겠는데 이렇게 막 이제 홍콩 인권법 다음에 뭐 신장 위구르 이쪽에 대한 인권법도 또 진행 중이고 뭐 그래서 시진핑이 여기서 미국한테 굽히고 들어가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는 약간 되게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미국은 그렇게 중국이 그렇게 나오길 원하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기는 싫고 일단은 관세부가 일단 넘어가 보자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5일까지 아무 일 없거나 15일 아침 그러니까 관세부가 직전에 뭐 한 되게 짧은 기간 유예를 하면서 미중 무역 아직 우리는 협상 중이기 때문에 이 관세는 유예하겠다 아니면은 실제로 부과했다가 2, 3일 만에 철회를 할 수도 있는 거라서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차트상 뭐 몇십 이동 평균선 얘기했는데 다 깨고 올라왔으니까 의미가 없어졌어요. 네, 그렇죠. 의미가 없어요. 그 차트는 그동안 얼마에 샀던 사람이 얼마에 팔고 싶고 이거는 어떤 손절할 그런 범위에 있다. 어떤 환율이 오면 손절해야지. 어떤 환율이 되면 이득을 실현해야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차트로 반영이 되니까 과거의 행동들이 차트로 나타나는 건데 뭐 이렇게 트럼프가 뭐 말하면은 그런 건 사실 의미가 없었죠. 네, 그래서 상단 1,200원, 하단 1,180원 해서 계속 일희일비하면서 좋은 뉴스, 나쁜 뉴스, 좋은 뉴스, 나쁜 뉴스 하다가 결국 뭔가 좋은 일은 안 이루어지는 그런 장세를 예상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번 주 한 주가 시장을 힘들게 한 주였다면 다음 주는 조금 분위기를 바꾸면서 긍정적인 거를 좀 흘리면서 좀 안심시키는 그런 단계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약간 합성 분위기를 보조하는. 이번에는 이제 뷰가 갈리는데 그래서 저는 상단 95원, 하단 75원. 네, 이런 정도로 해서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어려운 장입니다. 사실 정말 정치가의 한마디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정말 무슨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예를 들어 포지션이 있다면 안 가는 게 상책인 것 같기도 하고 가볍게 가야겠죠. 가볍게.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니까 조금의 포지션 가지고도 손익이 확 바뀌니까요. 네. 그런 장에서 여러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힘 좀 냅시다. 네. 저희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정말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다니는 은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단순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터의 주간 환율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